안녕하십니까. 용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 온라인 7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철기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선생님이랑 청동기 시대의 문화와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신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에 나오는 역사탐구에 보면 삼국 유사에 환웅이 말하자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렸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농업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부족이 간의 연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조선은 광범위한 청동기 문화를 흡수를 하면서 세워진 국가인데요. 청동기 문화는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인류에 있어서 처음으로 금속을 사용하게 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 이 청동이라는 금속의 특성상 장신구나 그 다음 제사용 도구로만 사용되고요. 일상생활의 도구로는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청동기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신석기 시대의 평등한 사회는 깨어지고 사유재산이 출현함으로써 불평등한 지배계급 사회가 출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땅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활발한 영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청동기의 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고조선의 성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고요. 본격적인 7차시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관직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기서 왕이라는 말을 썼지만 단군 이야기에 나오는 단군 왕검이라는 말처럼 이 단군 왕검이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자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관직을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고조선은 중국의 연, 알아두세요. 중국의 연과 맞설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이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대립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의 침입으로 일부 영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2세기경 중국의 혼란을 피해, 이때 중국이 왜 혼란스러웠냐면 춘추 전국시대, 한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는 혼란스러운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상가가 공자, 손자, 노자, 이런 아주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상가들이 많이 나올 때 사실은 문화는 발전하겠지만 사람들의 삶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혼란기를 피해서 많은 유랑민과 이민자들이 함께 고조선에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세력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이 세력이 고조선에 들어왔고요. 이 위만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 위만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철기 문화예요. 그럼 드디어 고조선에도 철기 문화가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철기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철은 청동기보다 단단해요. 즉 선생님이 말했죠. 청동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이 청동을 가지고 검을 만들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잘 휘어져요. 그런데 철로 만든 검은 단단하죠. 그러면 청동검과 철기검이 부딪히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청동검이 휘어지면서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청동검을 가진 부족과 철기검을 가진 부족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흡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철을 녹이고 철로 검을 만들고 어떤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그 나라의 극비였어요. 그래서 대장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보호를 받고 취급을 받을 때가 굉장히 우대를 받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철이 사실 전 지구상에서 청동보다는 철이 조금 더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철이 단단하기도 하고 자원이 많으니까 이 철의 문화가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철을 먼저 누가 흡수하느냐를 가지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위만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조선을 차지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조선은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해요. 힘이 세지니까 여러모로 이제 경제력이 성장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철기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철로 만든 농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되자 한반도의 진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고조선은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다 되어 있는데,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 이 고조선은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북쪽 지방이고요. 요 한반도 밑에 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와 중국과의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합니다. 일종의 삼각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요. 그래서 고조선은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연나라가 중간에 있는 말하자면 중국이 배가 아프겠죠. 자, 그리고 고조선은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여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귀족 아래 일반 백성과 노비로 구분되는 신분이 형성되어 있어요. 신분사입니다. 그리고 신분은 세습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법률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엄격한 법률을 역사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 있었던 법을 고조선 8조법이라고 그래요. 왜 8조법이라고 그러냐면 8개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8조법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 한서지리에는 고조선의 8조법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 3개 조항이 남아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당시 고조선 사회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을 갖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 보니까 무슨 법하고 좀 비슷해요. 그쵸? 하무라비 법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종의 보복식 법이 약간 보복식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의 법들은 다 보복법에 기초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디귿의 각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봅시다 돼 있어요. 기역,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이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세요. 니은이 뭐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걸 통해서 곡식으로 갚아요. 무슨 사회였겠어요? 그쵸, 농경사회예요. 자, 그 다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하는 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갚는다는 거죠. 그쵸, 내가 있는 걸 너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디귿에 보세요. 디귿에 보니까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돼 있네요. 노비. 그쵸. 이 계급에 있는 사회만 존재하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디귿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쵸.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노비니까 소속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조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즉, 갈등을 최소화해서 갈등이 왜 생길까요? 아무래도 계급사회고 사유재산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뭐 말하자면 도둑질하는 자도 있을 거고 남한테 뭐 도둑질하다가 남을 죽이는 자도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막 싸우다가 남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급사회다 보니까 자기의 계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해서 뭘 할까요? 그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사회 질서 유지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조법을 통해서 굉장히 고조선 사회가 강력한 통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4페이지. 자, 이제 고조선이 멸망이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동남쪽의 작은 정치 집단, 여기서 조금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한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철기 문화를 배우면서 삼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한반도의 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근처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이 이제 없어지고 삼한으로 지금 서서히 통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동남쪽의 작은 정치 집단이나 서국이 직접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개무역을 독점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 중개무역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지금 현재. 그렇죠, 싱가포르죠. 이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한이 배가 아픕니다. 그쵸? 내가 직접 요 삼한하고 그 교류를 하면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겠는데 이 고조선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한과 대립해요. 이에 한 무제는 여러분 2학기 때 선생님하고 세계사를 배울 텐데요. 그때 한 무제에 대해서 따로 배웁니다. 사실상 중국의 문화를 기초를 닦은 왕이 한 무제예요. 자, 그래서 무제는 육지와 바다로 군대를 보내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한의 대군에 맞서 끈질기게 싸웠으나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한은 이 지역을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현을 설치해요. 일종의 봉건제처럼 어떤 사람들한테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한의 통치에 대한 저항운동은 계속됩니다. 결국 한이 설치한 군현은 이후 등장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랴오강 유역으로 쫓겨나 고구려에 정복되죠. 한편 고조선의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삼한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지식 넓혀요 해가지고 한 군현이에요. 한 군현이 뭐냐? 한이
자기가 직접 너무 한반도에 직접 와서 통치하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자기네들이 지방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배자만 보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군현이 낭랑, 임둔, 진번, 현도예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군현이 낭랑입니다. 나중에 고조선 할 때 배우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 군현의 설치로 인해서 이 한나라와 고조선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학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학습지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합시다. 자, 청동기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만주와 한반도에서 보급됐어요. 용도는 지배계급의 장신구, 재사용 도구, 무기로 제작됐습니다. 그럼 일상생활 도구로는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네,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상 도구는 뭘로 만들어졌다? 여전히 나무와 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달 돌칼 배웠다, 그죠?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농경사회가 발달해요. 그래서 드디어 벼농사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로 수확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언급한 반달, 돌칼. 그 다음 고조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민무늬 토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무늬 토기 알아놓으시고요. 자, 거주지가 변화돼요. 거주지가 이제 어디로? 그쵸. 나지막한 산, 언덕이나 구릉지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토, 정복전쟁이 활발해진다 그러죠.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회생활의 변화. 자, 농업 발달, 잉여 생산물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산물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이 남아야 경제가 발전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필을 만들었는데 딱 내 쓸 것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교환이 안 이루어지겠죠. 왜? 내 쓸 것밖에 없는데. 경제라는 건 교환이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또 옮겨가고 해야 경제가 발전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남아야 돼요. 잉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니까 누구는 많이 남고 누구는 적게 남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해요. 즉 뭐가 출현이 된다? 그렇죠. 사유재산이 출현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유재산이 출현이 되니까 이제 부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권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무슨 사회? 지배, 계급 사회가 성립됩니다. 자, 그 다음 고인돌 돌론 무덤이 제작돼요. 그럼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쵸. 지배계급의 무덤이에요. 여기서 지배계급이 누구겠어요? 그쵸. 족장, 제사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인돌이 많은 나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직업의 분화. 여기서부터 이제 직업이 분화돼요. 그럼 신석기 시대까지는 약간 모기사회였어요. 왜? 오로지 농사만 지으니까 이 농경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만 많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싸움이야, 싸움. 누가 더 많이 그 영토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권이 이제 서서히 이때부터 남성들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자, 보겠어요. 고조선은 뭘 바탕으로? 그렇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청동기 문화.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으로 부족들이 통합하여 건국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가 어디서부터가 고조선 범이냐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유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들이 비슷비슷한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보았더니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 비파형 동검,
흑자식 고인돌, 또 미송리식 토기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당군 건국 이야기 속의 고조선 사회. 청동기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했어요.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느냐? 재정일치, 즉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들이 정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당군이란 말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말은 정치적 지배자, 그 당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당군, 왕검이라고 그랬어요. 말 길죠? 그래서 당군, 왕검.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것처럼 꺾일 때는 당군, 왕검님 하고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익인간.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사상이 바탕이 뭐죠? 홍익인간이야. 홍익인간의 정신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나한테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입니다. 즉 홍익인간이에요. 자, 토테미즘 선민사상입니다. 토테미즘은 뭐 하는 거죠? 토템? 그쵸. 자연, 동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호랑이, 그 다음에 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민사상이란 게 뭐냐? 우리 민족은 신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신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인 환웅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곰을 신으로 믿는 부족과 결혼을 해서 만든 나라가 우리 고조선이야. 그래서 하늘의 신은 우리를 선택했어 라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자,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자, 고조선 철기 문화를 수용했어요. 기원전 4세기경.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과 대립해요.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이제 중국의 혼란기에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네, 위만 세력. 위만 집권기라 그래요.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요. 농업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요. 뭘 통해서? 그쵸, 중개무역.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한다고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한해한테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은 고조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다스렸어요. 자, 그 다음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중시, 사유재산 인정, 화폐 사용, 농경사회, 계급사회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철기문화. 자, 철기문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조선에서 위만 세력에 의해서 철기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철기가 들어오다 보면 서서히 퍼질 거 아니에요? 네. 한반도 남부지방에도 서서히 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철기가 만들어지면서 누가 강력한 철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통합과 분화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에 서서히 뭐 하느냐? 부족국가 생겨요. 부족국가. 그러면서 한반도가 북부와 남부가 서서히 우리나라 역사 안으로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철기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만 잠시 보도록 하겠어요.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철기의 종류와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철제 농기구. 앞에서 청동은 농기구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어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더 분화되죠.
철기를 잘 다루는 세력은 철제 무기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요.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가 점차 우리나라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8차 수업에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부족국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중학교 2학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